오케이. 자, 제목을 그냥 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심플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외워두세요. 901planner.com. 여기에 어지간한 공고를 다 할 테니까요. 여기 가끔 방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 이름은 정찬우고요. 기업 경영혁신 완전히 전문이에요. 완전히 전문.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처음 봤다. 아, 네. 황원수 대표님 저 처음 보셨구나. 또 다른 분 계세요? 제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거의 다 조금씩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군요. 오케이. 자, 김은하 대표님이랑 SY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세모님,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다 화면 켜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다 실명이에요. 아셨죠? 네, 제 소개를 짧게 드릴게요. 저는 정찬우고요. 석세스 컴퍼니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중에도 제일 지독하다는 기계공학이고요. 저는 자동제 로보틱스 그리고 박사로는 제품 디자인 개발 이쪽을 전공했었습니다.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3D 프린팅 이런 거 완전 전문이에요. 전문이었어요. 요즘은 안 쓰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배우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미국에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왜 무슨 타이틀로 주재원으로 갔었냐? 네, 경영혁신 담당으로 갔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 미국 법인을 좀 뒤집어 엎으려고. 예,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쪽 전문이에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나아졌겠죠. 아무래도. 아, 네, 김은하 대표님 화면을 못 끼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뭐 익스큐즈까지 해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그냥 안 키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부방장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2분 동안 화면이 꺼 있으면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니까 내보내드리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쫓겨난 분들이요, 자기가 쫓겨난 분지도 모르셨더라고요. 다 딴짓 하셔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강의 때. 네, 저는 30분의 2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30분의 2 책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여기에. 읽어보시지 않은 분 계시면요. 무조건 사세요. 사서요. 몇 페이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책은 가지세요. 지금 이거 거의 뭐야. 제가 쓴 지 8년 됐는데요. 경영적 베스트셀러고 저는 지금도 감사의 레터를 받습니다. 이 책. 그리고 서점에 몇백 권 안 남았어요. 네, 얼른 사시면 좋습니다. 개정판 제가 게을러가지고 개정판 못 쓰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사셔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냥 돈을 드릴게요. 이걸 저한테 너무 전 이거를 뭐 더 강조하면 또 잘난 척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은 제가 일했던 회사고 메리츠화재는 30분의 2 적용해가지고요. 회사가 어, 완전히 이렇게 혁신된 회사가 메리츠화재입니다. 2015년에 책 출간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책을 2번 보셨대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여기 다 들어있다. 어떻게 해줄래? 그래가지고 책을 사시지요. 그랬더니 2,500권 사셨고 2달 동안 컨설팅 했고요. 그 후로 회사가 완전히 그 중간에서 위로 확 치고 올라갔어요. 그 뉴스에 가끔 나왔으니까 아마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30분 회의가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저는 IT 회사, 삼성 SDS,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 이런 데도 했던 프로세스인데요. 실제로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어요. 다 적용됩니다. 나는 1인 기업이라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1인 기업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는 기업 컨설팅하는 사람이고요. 901 플래너 개발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출시했어요. 네, 딴짓하다가 일 좀 더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출시한 게 901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은 진짜 제대로 업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최소한 프랭클린 플래너 한두 번은 써보셨을 거고요. 3P 바인더 좀 사보셨을 거고, 뭐 양지 다이어리 맨날 이렇게 뒤적거리셨을 거고, 뭐 그냥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 다 썼던 사람인데요. 좀 양이 안 차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다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 구글 플래너를 최근에 또 쓰시기 시작한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저한테 어제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미팅을 2배 이상 더 많이 잡게 되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굉장히 크게 이커머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구글 플래너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매출 차이가 거의 더블이 난대요. 아니 뭐 플래너 하나 썼다고 뭐 매출이 더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1인 식당인데 배달 식당 하시죠, 배달 식당. 근데 하루 매출 100이 목표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게 잘 안 난대요, 그렇게. 그런데 구글 플래너 쓰시고 2주 만에 130 찍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런데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전제 조건은 하나 답니다. 하루에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20분에서 30분은 꼭 쓰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그 이상은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꼬시냐? 아, 이거를 제 말씀대로 하루 30분 진짜 투자하세요.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고 월화수목금만 하루 30분. 그렇게 90일 써가지고요. 매출 50%안 올리면은 제가 컨설팅 다 해드릴게요. 될 때까지. 제 컨설팅 費 되게 비싼데 그냥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인데도 안 쓸까?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강의를 딱 들으면 그럴싸해요. 또 그럴싸해가지고 아유 쓰고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루 이틀 쓰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래요. 사람이란 게. 이 사람이 그래요. 예, 아셨죠? 예, 좀뭐 괜찮은 거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보통 1시간 이내면 뭐 3만 원에 오픈했고요. 2시간 정도면 10만 원에 오픈했던 강의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연말이라 지금 유병선 대표님이랑 프리를 뭐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구글 플래너 강사들도 한 50분 계세요. 네, 그분들 중에 몇 분은 활발한데 뭐 대부분은 잘 배웠다 이러고 그냥 스톱하셨거든요. 그 초기 강사들과 공전 책도 있고요. 독서법도 개발한 게 있어요. 인덱싱 독서법이라고. 여러분 독서를 뭐 옛날 선비처럼 뭐 그냥 책은 원래 읽는 거 아니야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읽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목적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책은 도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독서, 그걸 하는 게 인덱싱 독서법이니까요. 나중에 관심, 책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독서 클럽 뭐 하고 있고요. 90일 책 쓰기 학교 올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책 쓰기 학교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330만 원짜리예요. 예. 그리고 영어 프로세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회 되시면 꼭 들으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옛날에 미친 듯이 교육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영업 교육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때 받은 게 2천만 원짜리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교육 여러분 받으시면은 그 영업이 엄청 잘 될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천만 원짜리 교육을 4개월 동안 받으면 굉장히 빡세고 아니 2천만 원이나 됐으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5%에서 10%예요. 나머지 90%는 돈 날립니다. 근데 5% 정도는 대박 쳐요. 거기서 알려준 것보다 더 하니까. 근데 나머지 거의 90% 실패합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근데 90% 실패하는 분들 중에 반 정도는요. 카드비 긁어가지고 돈 낸 사람들인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못 가르친 건 아닌데 왼수가 돼버려. 자기가 실행을 못 해가지고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본인 노력을 안 해서고 하나는 가르치는 게 좀 어려워서. 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제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아주 쉽게 풀고 제가 또 쌓았던 노하우를 엎어가지고 요약 압축한 게 제 영어 프로세스 교육이에요. 이제 여기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은 아마 감상을 아실 텐데 혹시 제 영업 교육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8시간짜리 교육. 그거 들으신 분은 별로 안 계시군요. 가끔 100만 원에 엽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프로모션으로 막 40만 원으로 열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영업을 아는 사람들이 미쳤냐 그래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푸냐고. 뭐 그런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긴가요,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께
저는 사실 이거 비즈니스예요. 지금도 사실은 비즈니스고요. 이거 나중에 제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들으시라고 구글 플래너 좋으니까 쓰시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이 10만 원 쓰셨으면요.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때만 전 가르쳐요. 그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제 그 한편의 그 뭐 좀 우습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유튜브 성공 코치 TV 제 게을러서 많이 못 찍지만 지금 조금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많아요. 아, 예, 시간만 많으면 막 이렇게 풀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들 뭐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인생 방향을 찾고 목표를 만들고 성공하고 도구를 배우고 어쩌고 이거 넘어갔고요. 이것도 설문도 넘어갈 건데요. 그 제가 그동안 강의를 진짜 수백 차례 이상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20분이 오세요. 20분이 오시는데 제가 연말에 꼭 물어보죠. 여러분 중에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지금 연말쯤 됐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이렇게 20명 정도 오시면요. 2명이나 3분이 손을 드세요. 2분이나 3분이. 많을 땐 4분까지.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아유, 달성 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달성 못하신 분한테. 자, 혹시 목표가 뭐였나요? 이렇게. 그럼 대답이 뭘까요? 혹시 황원수 대표님, 그 답변이 뭘까요? 제가. 혹시 연초 목표가 뭐였나요? 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의 답변이 뭘까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아,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황원수 대표님. 잘 모르겠어요, 그것.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딱 그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달성한 사람들이 있죠. 또, 이렇게 20명이면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달성했다 그러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했나요? 그러면, 네 하고 절절절 나와요. 어떻게 그래 절절절 나와요? 그걸 또 외우셨나요? 하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 지난주에도 사실은 체크를 했고요. 전 자주 봅니다. 그래요. 목표를. 자, 여러분, 키포인트 하나 잡으셨어요, 지금. 오늘 이 강의 후반 하나도 안 들으셔도요. 요 키포인트만 잡고서 요것만 실행하셔도 여러분 반은 성공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연체 목표를 잡고 그거를 까먹지 않게 어디다 딱 붙여두고 매일같이 한 번씩 쳐다보면은 이루어질 확률이 10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잡으셔도 오늘 이 투자한 시간 충분히 뽑으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어때요? 괜찮으시면 그냥 1번 한번 쳐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완전히 핵심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와 이거 완전 공통분모네. 공통분모야. 아 이거 얻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키를 하나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구공의 플래너는 한마디로 뭐냐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써봤어요. 삶을 알차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전, 계획 이런 걸 세우고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리고요 일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노트입니다. 어, 여러분 중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요 쓰고 계신 노트 되게 많을 거예요. 가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기, 일정 노트, 독서록, 뭐 그다음 회의록 아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회사도 다니고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뭐 애도 막 기르시고 아주 정신 없으신 그런 여자분이신데 아 노트를 6개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6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다 갖고 계세요. 너무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개발 강의 다 듣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그 자기 개발 강의들을 많이 해요. 또 암이에요, 암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회사에서 또 부장이야. 와, 이거 뭐 슈퍼우먼인데요. 노트 6개 갖고 다녀요. 근데 구글 플래너를 한번 배우고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 하나로 다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한 권에 모든 걸 다 압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한 권으로 끝내기. 그리고 업무에 성과를 200% 올릴 수 있는 성과 향상 도구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인데도요. 저도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어쩔 때는요 하나도 안 쓰고 저녁에 아 큰일 났다 하나도 안 썼네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그런 날은요 많이 허송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이거를 펼쳐놓고 적어가면서 진행한 날은 있을 때는 좀 시간 낭비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2, 3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참아내면은 와 하루가 되게 진해져요. 200% 올라갑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매출인데요. 예, 진짜 안 쓰면 이상한 거예요.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쓰면. 그런데 아니 그럼 다른 노트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그 보험하시는 분은 보험에서 하는 그 일주일 노트 그거 가지고 관리하시죠. 그리고 수첩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분들의 노트를 제가 다 훑어봤었어요. 그런데 약해요. 약해. 그리고 제가 쓰리피 바인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왜? 일정 관리가 잘 되잖아요. 내가 효과적인 일을 했냐, 좀 낭비를 했냐, 이게 일주일에 한눈에 딱 보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세트를 산 사람입니다. 풀 세트를 네 개를. 가족도 주려고. 그런데 한 달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 그 이유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3P나 윈키아도 있죠. 유명한 거. 플랭커스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 못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쓴 이유가 뭐냐면요. 투두 리스트를 쓸 데가 없어서 못 썼어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 그거를 미리 쓰고서 완료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거 쓸 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 뭐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쓰는데 스케줄은 쓰는데 투두 리스트 관리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었냐면요. 우리가 업무 잘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습관화 시키잖아요. 매일 해야 할 일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했나 안 했나 체크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할 템플릿이 아예 없는 거예요. 플래너에.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아 돈도 몇십만 원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려가지고 쓰다가 출시한 게 국공립 플래너예요. 자, 국공립 플래너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쓱쓱 넘어갈게요. 일반도 있고 디지털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희 몰에 가시면은 29,9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표준입니다. 스마트 기능이 있는 표준 버전이 그 양장본 그 29,900원짜리예요. 자, 뭐 이거 그냥 사진으로 얼렁얼렁 보여드릴게요. 지금 드릴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쓱쓱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네, 최근에 나온 901 스마트 플래너입니다. 스마트 펜을 사용해야지만 스마트 기능을 쓰실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상식으로. 왜 그러냐면 스마트 펜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그 스마트 플래너에 있는 아주 미세하게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코드를 인식을 해요, 얘가. 그래서 다 써지고 펜을 딱 대기만 하면 얘가 몇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다 인식을 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물건이긴 한데요. 네, 신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쓰면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탑 플래너와 다른 점 이거 맨날 물어보죠. 아니, 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플래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매니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3P도 있고, 윈키아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 왜 또 만들었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어? 당신이 뭐 천재요?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플래너보다 당신이 더 잘 만든다는 게 말이 다 돼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써보신 분들 알아요.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프랭클린 플래너를 13년? 11년인가 13년인가 하루도 안 빠지고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 플래너를 이렇게 보시고 한 달을 고민하셨어요. 두 개를 동시에 쓰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갈아탔습니다. 왜 갈아탔냐? 예, 갈아탈 만하니까 갈아탔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강기영 대표님이 되게 싫어하실 코멘트가 하나 있어요. 3P. 3P를 개발하셔서 저는 처음에 사실 도움을 받은 건데 3D 바인더는 6개월 과정 같은 게 있어요. 마스터 과정이라고 되게 비싸다 그래요. 한 300만 원 이상 내고 배우는 것 같은데 플래너 같은 거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마스터 과정
3P 바인더 마스터 과정까지 하는 완전히 열성 매니아들 있잖아요. 자기 개발 열성 매니아들. 4시간은 정말 소중히 해가면서 이런 분이 있는데요. 누가 설득하기 쉬울까요? 제가. 누가 쉬울까요? 누가? 아, 김희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쵸? 예, 누가 설득하기 쉽냐면요. 그 플래너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느라고 1시간 걸리는데요. 마스터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요. 5분 걸려요. 5분. 5분. 3P 바인더 마스터 과정까지 그 마치신 분들은요. 5분 정도면 끝나요. 제가 이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설득 다 끝나요. 그리고 딱 갈아타세요. 어쨌든 그 정도예요. 자, 이거는 90일 플래너입니다. 제가 처음에 갈등을 좀 했어요. 90일 플래너를 그 만든 연유가 뭐였냐면 투두리스트를 써야 되는데요. 투두리스트를 쓰려다 보니까 이만큼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 프랭클린 플래너나 그 3P 바인더 어때요? 쫙 펼치면 이게 일주일인 거 아시죠?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리고 전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일정밖에. 그래서 제가 투두리스트를 막 써보니까 도대체 그만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드릴 오늘의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거든요. 그것까지 쓰다 보니까 2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2페이지가. 하루에 2페이지가. 2페이지인데 90일이면 몇 페이지입니까 벌써? 98이니까 180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90일만 해도 2페이지가 하루면은. 그래서 한 권밖에 한 권에 90일 이상을 늘 방법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플래너는 원래 1년 단위인데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냥 90일로 출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90일 단위입니다. 90일 단위. 그리고 스마트 버전이 있는 유일한 플래너죠. 그리고 하루하루 목표 관리에 집중하는 플래너예요. 다른 플래너는 대부분 일정 관리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목표 관리 플래너예요. 스마트펜 작동 데모라고 그냥 가져왔었네요.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재밌으니까 플레이가 안 되네. 로딩에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뭐 좀 렉이 걸렸어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인터넷이 여기가 빠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느리네요. 죄송해요. 한번 보실만 해요. 오른쪽에 제 종이 플래너고요. 왼쪽은 스마트폰인데요. 이렇게 쓰면은 동시에 그냥 써져요. 동시에. 켜놓고 쓰면 동시에 써지는데요. 꺼놓고 쓰면은 그냥 펜에 입력돼 있다가 나중에 키면은 싱크로나이즈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다 쓴 다음에 핸드폰에서 필기 인식이라는 걸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글자를 인식했는가 보세요. 100% 인식했죠. 땡큐 리더십 센터 민지동 대표 100% 인식했죠. 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도 됩니다. 자, 또 씁니다. 정찬우 대표 이렇게 대표 톡 특강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스마트폰에서 인식을 했나 한번 볼게요. 실제 필기체로 인식을 했나? 필기체 인식 클릭을 탁 하면 어때요? 100% 인식했죠. 얘가 그 인식 기능이 제 눈보다 좋아요. 제가 못 알아보는 글자를 얘는 알아봐서 인식을 하더라고요. 스마트 펜 여기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이 돼요. 놀랍죠? 한 1년 동안 플래너를 쌓아놓으면은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절대 다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펜으로 쓰고 저장한 놈은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이제 플래너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명 비전 수립하는 거,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멘토 선정하고 프로젝트 실행하고 그리고 캘린더 연간 캘린더도 있어요. 그리고 월간 캘린더 있고 투두리스트 관리하고 목표 매일매일 목표와 뭐 하루 성공하는 오늘의 질문 애니어리 미팅 노트 독서 노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 디지털로 변환돼서 보존, 공유, 검색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말로 설명 못 드린 자질구레한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아, 이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901에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 번째 거. 90일을 1년 같이 산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 느낌. 우리의 90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약간 팍 이상해지셔가지고 하루에 20분씩 90 플래너를 쓴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90일이 있다만 해줘요. 이렇게 알차져요. 알차져. 컨셉적으로 그 전에는 요랬어. 90일이 요랬어. 1년을 합친 게 우리의 90일과 이제 비슷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요. 90의 플래너를 쓰시면서 90일을 사셨다. 그러면 그것의 강도, 그것의 실적은 플랜을 안 썼을 때 1년과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게 컨셉인데 이게 틀리냐?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100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신 다음에 200을 일하게 되시잖아요. 200을. 그러면 성과는 2배가 나는 게 아니라 4배가 나요. 4배가. 이게 거의 배수의 법칙인데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영업인이 지금 하루 5시간 뛰는 거를 10시간 뛰면요. 수입이 4배가 돼요. 4배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90일 동안 매일 30분 동안 썼는데 매출 안 올랐다? 이거 완전 센 거짓말이다. 그냥 확실합니다. 제대로 안 썼던가, 게을르게 썼던가, 아니면 거짓말했던가 그거예요. 자, 물론 지금도 죽어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써서 50%가 안 올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한 90%는 제가 개런티를 합니다. 자, 이제 약간 각설하고 인생 계획을 만드는 방법이 플래너에 있는데 그 컨셉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맨 앞에 개론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방향도 몰라요. 알면은 이미 신이겠죠. 그래서 인생 계획을 나도 짜고 싶긴 한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해야 하는 방법이 뭐냐? 1번입니다. 1번. 일단 두려움을 떨치고 시작점을 찍는다는데 시작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로드맵을 우선 찍는다예요. 그 다음엔요. 네,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한다. 조정을 한다. 요건데 요 컨셉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그림이 있어요. 빨간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조물주가 계시다면은 그분이 미리 지정한 여러분의 인생 로드맵입니다. 10살 땐 뭐하고 20살 땐 뭐하고 30살 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정한 나의 갈 길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어.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찾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걸 아무데나 찍어요.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열심히 삽니다. 3개월. 그 다음에 점을 또 찍어요. 그래 이건가요? 3개월 후에 또 점을 또 찍어요. 또 찍어요. 이렇게 살면서 계속 새로 계획을 해 나가면은 이 진정한 나의 갈 길에 좀 가까워져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거 딱 보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점 하나하나 찍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요. 점 찍는 것만 쉽다면 참 좋겠죠. 자, 그게 플래너에 있습니다. 구글 플래너의 그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인생 계획 그 점 찍는 그런 템플릿이 아예 앞에 있어요. 이 점 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점을 찍냐? 이겁니다. 로드맵인데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평생.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써요. 계획에다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퍽퍽퍽 적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이거 쓰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완전 당황하세요. 완전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탁 무시하고 시간을 딱 15분만 드립니다. 15분. 15분. 그리고 여러분 보고 대충 쓰세요. 하면 대충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냥 썼네. 쓰긴 썼네. 그 다음에 열심히 삽니다.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탁 보세요. 그러면은 그땐 내가 이렇게 대충 좀 생각했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또 쓰는 겁니다. 대충.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요. 잊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또 써요. 그때는 15분도 이제 안 걸리겠죠. 한 10분이면 쓰시겠죠. 그때 생각을 슥슥슥슥. 그 다음에 또 3개월 열심히 살고 또 쓰고. 자, 이렇게 본인이 인생 로드맵을 본인이 가진 로드맵이 시점에 따라 점점 바뀌는 모습을 3개월에 한 번씩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15분을 쓰신다면 그러면 아마 조물주가 저에게 기대하는 그런 로드맵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많은 플래너들이 있어요. 프랭클린을 비슷한 여러 가지. 거기서 하는 것 중에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요. 이런 로드맵을 그릴 때 너무 힘을 빼게 만들어요. 참고로 제가 윈키아 플래너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할 게 몇 페이지 정도 됐었는지 아세요? 20페이지 정도로 작성했어요. 20페이지. 기억 이해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가정상, 과거엔 내가 어땠냐, 지금 꿈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거의 20페이지를 채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생 로드맵을 세우라고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 쓰다가 야 포기다 포기야. 계획 세우다가 세월 다 가겠네. 이랬습니다. 그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발 15분 이상 절대 쓰지 마십시오. 생각나는 거 퍽 적으십시오. 끝.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는 안 하고 계획만 죽으로 세우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학생 중에 계획만 죽으로 세우고 만족해. 계획대로 하면 만족해. 그러고 피곤해서 자. 그래 공부는 또 못해. 또 시험 또 망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 플래닝 할 때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막 계획만 쓰다가 아무것도 안 해. 실행이 없어 그냥. 투두리스트 수 없어 끝.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구글 플래닝 어쨌든 이런 컨셉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오늘은 한 시간이 없는데요. 비전 수립도 똑같아요. 미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구글 플래너에서는 15분이면 그냥 세팅하게 해버려요. 아마 마스터 과정 들으시면은 그거부터 시작하시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기업체에서도 그거 가지고 그 팀장들 모아가지고 비전 수립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함께하면 좋은 거 요거 너무 좋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식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그냥 해볼까요? 혹시 본인의 5년 비전이나 10년 비전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 이때 뭐가 되고 싶어. 뭐가 확실히 될 것 같아.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여기에?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자신 있게? 혹시 계시다면 한번 지금 해봐도 되는데 뭐 짧게나마.
다들 또 초면들이시라 좀 망설여지시죠? 어, 네. 요거 넘어가고 딴 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시간을 좀 할당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한번 깜짝 놀랄 건데 해보면은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진짜 목표 만드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목표 만드는 방법. 아니 목표가 뭐 가짜 목표도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성과를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 목표 설정을 하시길 어려워하세요. 뭘 목표로 잡지? 이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뭘 달성해야 되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은 연말에 또는 연초에 미팅을 하는데 그 해 타겟을 정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 타겟 정하는 건요 더 어려워요.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답부터 막 말씀드리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는 결과 목표, 두 번째는 과정 목표 또는 실행 목표 이렇게 두 가지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하신가요? 자, 결과 목표란 네, 고등학생인 경우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친구의 원하는 결과 목표가 뭡니까? 나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할래? 또는 어느 학교 무슨 과에 들어갈래? 이게 결과 목표예요. 그런데 실행 목표는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업 빼고 5시간씩 공부할래.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일주일에 영어 5시간 공부하고 수학 5시간 공부하고 물리 2시간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이렇게 할래. 라고 실행 목표를 짤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하게 계획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는 몇 시간 보고 문제집은 몇 시간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할래. 라고 이런 실행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특수한 학생들 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목표를 잡고 삽니까? 안 잡고 삽니까? 안 잡고 살아요. 안 잡고 살아요. 네. 그런 계획이 없어요. 디테일 목표가. 진짜요, 진짜. 네, 김정수님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안 잡아요, 안 잡아.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요, 안 잡고 산 적이 더 많아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 정찬우는 말이야. 그래, 뭐 학교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뭐 금수저 같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고 천만에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집이 별로 부자도 아니라서 유치원도 못 갔어요. 돈 없다고 엄마가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게다가 초등학교 때는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맞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촌지를 안 줘가지고 선생님이 촌지 안 주는 애들 막 때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 아주 고약했죠 그 시절. 다들 생각하세요? 고약한 선생님들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 실행 목표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게 목표를 세우면 된다는 걸 아는 게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학교 기계공학과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과 가더라고요. 웃기죠? 그냥 여러분이 그 목표를 근데 제가 정하지 않은 것들은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하면 그냥 되는 걸 그냥 알아요. 정하면. 학생들 대부분 시간 안 정하고 삽니다. 목표 공부 몇 시간 할까 안 정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자,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요. 자, 원생을 100명 모집할래. 새로운 원생 100명 모집할래. 이게 결과 목표죠. 이거 예측 가능합니까? 100명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코로나 22가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 모르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행은요. 원생을 100명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1시간은 학부모들한테 전화 돌리는 걸로 내가 한다. 매일같이. 그리고 30분은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 안부 챙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2시간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2시간은 꼭 네, 블로그를 포스팅 2개 한다.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까? 실행 예측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당연히. 하면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집중할 거는 뭡니까? 실행 목표죠. 네. 자, 여기서 포인트 딱 2개 있죠. 결과 목표를 여러분이 하나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할 줄 알아야 돼. 돈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책 쓰기로 잡으셔도 되고 원생으로 잡으셔도 되고 우리 박유린 대표님 같으면 강의 횟수로 잡으셔도 되죠. 1년에 강의나 300번 할래. 이렇게 잡으셔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네. 고객들한테 전하는 실행 목표 아니면은 뭐 강의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홍보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과 목표 하나 딱 세팅해 놨으면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항상 실행 목표에 집중한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클리어 하신가요? 클리어 하시면은 1번 한번 쳐주시고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 2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결과 목표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학원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원생이 100명이 와가지고 바글바글한 모습을 생생히 그릴 수 있습니까? 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바글바글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글바글 하면 우리 학원은 미어 터져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네. 그러면은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학원은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가능하다고 확신하고요.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글바글한 게. 자, 그리고 실행 과정 뭐 할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뭐죠? 실행 과정을 뭐뭐 할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할 수 있다면이에요. 우리 박윤희 대표님이 1년에 300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래, 블로그는 몇 번 쓰고 고객한테 전화 몇 번 돌리고 그래, 리뷰는 어떻게 몇 개 챙기고 유튜브 몇 개 찍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런 로직으로 되겠어라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실 수가 있겠죠. 쫙 계획을. 그걸 그리실 수 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요. 왜 이루어지냐? 보세요. 박윤 대표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시는데 한 6월 달 갔는데 강의를 100번밖에 못 한 거예요. 그 계획으로 갔는데. 그럼 뭐야? 계획 차질이잖아요. 150번은 해야 되는데 100번밖에 못했어. 그럼 계획 차질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계획 수정을 하겠죠. 또 다른 계획. 더 분발하기 위한 계획. 수정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실행 과정을 계획을 잡았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예요. 그렇죠? 아예 계획이 없으면은 수정할 것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자, 만약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달성될 확률이 90%는 넘습니다. 왜? 우리들이 계획을 잡을 때 항상 소극적으로 잡아요. 이게 사람의 특성인데요. 자기가 계획된 대로만 하면은요. 거의 다 달성되고요. 자기가 계획된 거 예를 들어서 박윤희 대표님께서 고객한테 전화를 100통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어. 100통 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씨 게을러 가지고 80통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은 100이었는데 실제 전화 건 80통이야. 그래도 거의 다 돼요. 그래도 거의 다 돼요. 왜? 사람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도 돼. 그래서 계획이 조금 후지더라도 달성될 확률은 90% 이상이다. 예, 그래 공감하시나요? 경험이 있으시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1번 팍팍 눌러주세요. 네, 키보드 깨지게.
좋습니다.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실행 목표란 결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습관화 시키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습관화. 왜냐면 매일매일 다른 걸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매번 일정한 비슷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세팅해 놓는다면 너무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프로젝트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화가 뭐냐면은 요것만 이 시점까지 끝나면 탁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이 질리질 않아요. 자, 프로젝트화 시킨다. 두 번째 습관화 시킨다. 요 두 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습관화 항목들은 이렇게 어떤 실행 항목이 있는가, 매일 할 분량은 뭔가, 그리고 매주 할 분량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뭐 영업하시는 분이나 뭐 강의하시는 분이나 제일 흔한 게 고객에게 전화하기죠. 이게 거의 공통적인데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저도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그냥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요. 만약에 제가 고객한테 하루에 5번씩 전화했더라면요. 저는 아마 강의고 컨설팅을 미어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해.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사가 개인보다 강한 이유가 뭐예요? 팀으로 움직이죠. 팀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항상 누가 있어요?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군대에서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 진 뒤로 빠지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밑에 사람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다가 반은 죽잖아요. 근데 그 중대원이 스스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 혹시 노가다 해보신 분 계세요? 노가다? 공사장에서 안 해보셨어요? 예. 자, 노가다 공사장에는 항상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리자가 일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자, 관리자는 시키기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뭐가 다 같이 있어요. 일을 하는 일꾼과 관리자가 우리 한 몸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냉철하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를. 그래서 관리자가 시키고 이 일꾼이 에라 모르겠다 눈물을 흘려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뭘 가끔가다 강조하냐면요. 몇 명씩 이렇게 카르텔을 만드셔가지고요. 몇 분이 카르텔을 만드셔가지고요. 안 하면은 큰 손해를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방법 혹시 전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전에 친구들이랑 뭔 이상한 짓을 한번 했냐면요. 한 달에 책 한 권 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한 달에 책 한 권 쓰기.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서로. 일주일에 A4지로 20장씩 쓰자. 그럼 되겠네. 까짓 거 20장 뭐 후다닥 쓰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뭐 쓰면 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40만 원을 서로 모았어. 그래서 그 주 수요일 밤 12시까지 20페이지를 안 쓴 사람은 20만 원씩 까는 거야. 20만 원씩 까요. 40만 원을 다 박았으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고기 사 먹기로 했어요. 그러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4주 동안 80페이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 만약 그 내기를 40만 원을 제가 걸지 않았으면 80페이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그래서 20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막 밤샜어요. 이거 쓰느라고. 자, 그런데 이 정도면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실행이지 않습니까? 뭔가 돼야만 하는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어려워요. 혼자 어려워. 그러면은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네, 우리가 1번 방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901 플래너 쓰는 방. 거기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 20번 정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11만 원을 내요. 11만 원. 그다음에 만 원은 그냥 참가비고요. 10만 원은 돌려받는 건데 어, 매일같이 플래너를 쓰고 그냥 잘 쓸 필요도 없어요. 날짜만 써도 돼. 날짜만 써도 되니까 그거 사진으로 살짝 찍고 그거를 카페 게시판에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된 게시판에다가. 그거 하기로 약속한 방이에요. 1번 방, 톡방이. 근데 하루 빼먹잖아요. 5천 원 까요. 5천 원. 지가공 5천 원 까고 하루 완전히 빼보면 만 원을 까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한번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래도 남으면 제가 다 먹는 건데 자 그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래너를 올려요. 매일같이. 웃기죠? 근데 그게 약간의 구속 뭐 5천 원, 만 원 잃는다고 세상에 뭐 큰일 나진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플래너를 올리는 힘이 돼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구나 해가지고 저도 역시 쓰고서 올려요. 웃기죠? 여러분 그런 거를 꼭 만드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플래너를 나도 한번 그냥 껴볼까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걸 껴드릴게요. 그냥 규칙은 단 하나예요. 그냥 날짜만 써도 좋다.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것만이 규칙입니다. 아셨죠? 자 고객에게 전화하기를 목표로 잡았다면은 그 자 잠재 고객이 하루 5통 전화하기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면 일주일에는 25통이죠. 1년에는 52주니까 1300통. 자, 그러면 한 달을 다시 12로 쪼개면 한 달에 몇 통이죠? 한 달에 108통이 돼요. 반 올림 딱 하면. 예, 한 달에 전화 108통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자, 영업하시는 분은요, 108통이 아니라 200통도 더 하실 거예요. 그 정도 해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박윤희 대표님은 고기만 설레설레 젓지 마시고 108통이 아니라 그 하루에 한 통하기로 해도 되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한 통하기 또는 두 통하기로. 그러면 알아서 줄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당연히 더 많이 하실 겁니다. 학부모님 챙기지 않으면 애들 안 보내요. 자, 1년 실행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짭니다. 자,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그동안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엑셀에다가도 쓰고 막 그러는데 엑셀에다가 쓰면 좋긴 한데 뭐가 안 좋아요? 볼 때마다 엑셀 오픈해가지고 봐야 돼요. 볼 때마다 엑셀 오픈해서 봐야 돼. 계속 수첩에 붙일 수가 없어. 프린트아웃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플래너에 이게 그냥 있어요. 이런 데다가 그냥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고객 전화가 1년에 1,300통이면 이렇게 하고 가로에다가 한 달에 108통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실행한 결과를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합을 이렇게 적어. 이거 한 연합이에요. 그러면 실제 계획과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죠. 운동은요? 네, 운동도 하루에 3번 하겠다 하면 1년에 156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3번. 결과 매달 취합해서 이렇게. 그러면 연간 실행 계획과 연간 결과가 짝짝 보이니까 뭔가 체계적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거의 뭐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그런데 이걸 딱 보시고 나면 이럴 거예요. 야, 내가 11월을 가정을 하면은 전화 135통 한 거를 내가 어떻게 세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월간 계획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 월간은. 예를 들게요. 자, 이 템플릿이 있어요. 이게 월간 템플릿이에요. 이 딱 보면 달력이죠. 1일에서 31일까지. 달력인데 보세요. 7월을 그냥 예를 들었어요. 이게 플래너에 있는 건데 이게 월간 체크시트인데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중에 주말이 있겠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형광펜으로 짝짝. 이날은 노는 날 이렇게. 그 다음엔요. 네,
아까 월간 목표가 뭐였어요? 고객 전화 108회 하는 게 목표였죠. 그 괄호치고 하루에 5회.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한 달에 13회였죠. 이렇게 적어놔요, 미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몇 시에 주무세요? 우리 박윤희 대표님은? 내가 한 사람만 계속 물어본다. 1시요? 너무 늦게 주무신다. 일찍 좀 주무세요. 저 매일같이 5시 40분에 일어나잖아요. 저 원래 올빼미인데 그 6시 줌클럽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한 밤 10시쯤에 일과를 체크하면 그냥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있나 보다. 네,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요. 지금 꺼내셔도 좋아요. 10시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10시 알람. 거기는 뭐라고 쓰냐. 제목이 일일 체크. 일일 체크. 그게 10시 알람이에요. 그래서 10시 알람이 삐삐삐 울리면은 뭐야 체크하는 시간이네 하고서 여기 오늘 날짜가 만약 1일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체크를 탁 하시는 거예요. 1일 체크. 그 다음에 뭐가 딱 있어요. 보니까 하루 5번 걸어야 되는 날이잖아. 오늘 전화 했냐? 6번 했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은 했어 안 했어? 했네. 동그라미.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자요. 이제 주무세요. 그 다음에 2일날 또 밤 10시에 삐삐빙 울리네. 알람이. 그러면 체크하고 오늘은 전화 몇 번 했지? 4번. 운동했다. 또 주말엔 쉬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또 삐삐빙 알람 울리면은 오늘은 전화 5번 했고 운동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가는 거예요. 주말 빼고. 그런데 이거를 저녁에만 체크하면은 안 돼요. 사실은. 낮에 이걸 책상에 펴놓고 할 때마다 있다가 전화 한 번 할 때는 점 하나씩 찍으면서 기록을 해놔야 이게 카운트가 돼요. 아침에 이 계획을 한번 봐야지 오늘 해야 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게다가 저녁에 체크하고 그 낮에는요. 펼쳐놓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펼쳐놓고. 이거 왜 그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갑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면은 한 달의 결과가 써지겠죠. 이렇게 똘똘 말아서 맨 앞에다 적어 놓는데 이렇게 107회 했네요. 운동은 15회 했고 요거를 연간 달력으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하루 하는 데는 하루에 한 1분 정도 걸려요. 하루에 1분. 근데 이거를 세상에 어려운 건 뭐냐면요.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지속하는 게. 이거를 그 한 달 지속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때요? 우리 전효원 대표님, 이거 한 달 동안 지속하실 수 있겠어요? 비록 평일이지만. 지금까지 안 됐었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너무 계획만 세우고. 네, 안 맞아요. 계획만 됐었어요. 세우고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네. 이거를 몇 명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올리기로 하는 거예요. 알람 울리면은 음, 체크하고서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기. 어, 예. 어, 안 하면은 1,000원씩 까기. 이런 걸 하면은 하게 돼요. 그 1,000원 때문에. 사실은 음, 1,000원보다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익숙해지면 계속 할 텐데. 네. 맞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벌금으로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속하면요. 용돼요. 용돼. 음, 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 1분인데 이게 지속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나 절실히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기만 하면은 용될 수 있다. 아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커피 브레이크는 없고요. 20분 동안 제가 엑기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음. 인생 계획의 단위. 자, 기지개 한번 켜실까요? 아침에 또 집중하시느라 힘드시죠? 아이고, 네. 어휴,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여담으로 그냥 이게 몸 풀면서 얘기 드리면은 톡방에다가 가끔 이렇게 그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인사 좀 써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특강 있는 거 좀 신청 좀 해주시고. 자, 인생 계획의 단위 당연히 평생이죠. 평생. 그리고 1년. 그리고 90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하루를 계획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아침에 아무 생각 없다가 태어나잖아요. 깨잖아요. 딱 깨고 저녁에 이렇게 다시 또 정신을 잃잖아요. 이게 그냥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알찬 하루 만들기. 자, 플래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아직 주문하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요. 그냥 메모만 슬쩍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린 말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시간이 있으시면 꼭 마스터과정 신청하세요. 그거 마감되시면은 듣고 싶어도 못 들으세요. 네, 토요일 날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자, 알찬 하루 만들기 여기 템플릿의 맨 앞에 이렇게 월을 적습니다. 3개월이니까 10에서 11월, 12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구매하셨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11월 24일인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오케이. 그냥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12, 1, 2 이렇게. 그런데 깔끔한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으로 한 권 써보시고 다시 1월부터 새로 시작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깝죠. 자, 하루만 아주 잘 살면 우리는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성공하는데 뭘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성공해도 참 좋겠죠. 뭐라도 하나만. 고르는 게 있고요. 또 습관 3가지가 있는데요. 지덕체라고 했는데 뭐냐면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운동을 1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습관만 매일매일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고로 저도 하루에 1분 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있죠. 여러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에 좋은 일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한테 화낼 거 한 번만 참아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플래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그리고 오감사. 오감사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에? 감사할 거를 하루에 5가지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놨어요. 그리고 가계부도 있어요, 플래너에는. 수입 지출 칸이 있고요. 오늘의 리뷰, 오늘 잘한 거, 앞으로 할 거. 이거 적는 란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나 보실 텐데 먼저 표기법을 잠깐 배울게요. 체크를 하면은 이게 할 일, 투두리스트. 그 다음에 체크를 투두리스트인데 모자를 씌웠어요. 뚜껑을 씌우면은 한 일. 근데 미룬 게 있죠. 하기로 했는데 미뤘다. 뭐 화살표를 쳐요. 미룬 일. 그 다음에 어쩔 때는요. 점만 찍어 놓는 게 있어요. 없었는데 점만. 이거는 일기예요. 일기. 일과 그냥. 여러분들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에? 요즘엔 거의 안 계세요 일기를. 초등학교 때 많이 쓰셨는데 그때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면은 옛날에 뭐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기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요. 구글 플래너에다가 투두리스트도 적지만 일과도 적으세요라고 안내를 드려요. 나중에 혹시 참고할 일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일과입니다. 그리고 중요도 긴급도인데요. 옵션이에요. A라고 쓰면은 투두리스트 앞에다가 A를 탁 쓰면은 이게 긴급한 거, 중요한 거. 그리고 B는 보통, C는 안 중요. 이렇게 쓰고요. 1, 2, 3은 뭐예요? 급함, 보통, 덜 급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옵션이에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A만 써도 성공이에요. A만. 아셨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게 큰 템플릿인데 이게 한 면인데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윗부분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윗부분. 먼저 날짜를 쓰세요. 여러분 플래너 갖고 계시다면 오늘 날짜 지금 쓰시면 되겠죠. 네, 11월 24일 네, 수요일 맞고 오늘 뭐 맑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 파란 박스 있죠?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공 코치와 사업 이슈 상담하기. 오케이. 오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선행 운동이 있죠. 여기 미리 체크가 돼 있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할 일로 미리 정해져 놓은 거예요. 디폴트로. 그래서 편리하게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독서. 그리고 독서 앞에 H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H? H가 뜻이 뭘까요? H의 뜻은 습관입니다. 헤빗. 헤빗의 약자입니다. 아셨죠? 그 습관 세 가지, 독서, 선행, 운동.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투두리스트 해야 할 일을 언제 정리를 합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언제 정리하는 게 좋죠?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 가장 좋은 게 잠자기 전에 좀 적어놓는 게 좋아요. 아, 내일 뭐 해야 되지? 하고 아까 그 삐비빅 할 때 오늘 체크리스트 체크한 다음에 내일 할 일을 미리 적는 거예요. 아, 맞아. 내일 강의 들어가야지. 내일 뭐 교육해야지. 고객 만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엔요. 네, 아침에 한 번 더 체크해요. 아침에 한 번 더 적어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제안서 작성하기, 약국에서 비타민 사기, 이사님과 점심 상담 약속 지키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를 막 적습니다. 닥치는 대로. 근데 보시면은 앞에 뭐 A2, C2 이런 거 있잖아요. 꼼꼼하신 분은 적으시고요. 그냥 나 꼼꼼한 거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은요. 꼭 해야 될 것만 A를 붙이세요. A만 붙여도 충분해요. 자, 한 가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 플래너를 전혀 안 쓴다고 가정할게요. 전혀 안 써. 그러면은 투두 리스트를 어디에다가 적으십니까? 혹시? 우리 이영주 대표님 혹시 투두 리스트를 어디에다가 적으세요, 주로? 스마트폰 메모장에 네. 해야 할 일 적습니다. 아, 예. 되게 스마트하세요. 네. 메모장에다 감사합니다. 네. 메모장에다 적으시는 걸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항상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의 약점이 뭐냐? 했나 안 했나 체크하기가 약간 불편해요. 게다가 맞아요. 지나간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죠. 하루 지나면 지우고 새로 적어야 돼. 그래서 과거가 남지를 않아요. 정교하게 메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스마트폰에 그 투두리스트라는 앱도 있어요. 그것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자, 이영주 선생님 같으신 분은 되게 잘 쓰시는 분인데요. 보통은 대충 연습장에다가 노트에다 써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50% 이상은 아예 안 쓰세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니 실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플래너 안 쓰시더라도 최소 아무 노트라도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구글 플래너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일로 가져오시면 어떤 이점이 있죠? 네, 보존이 됩니다. 날짜별로 이날은 이게 있었고 저날은 저게 있었고 뒤로 넘기면은 어제는 이거였구나, 그제는 이거였구나, 오늘은 이거구나, 내일은 이거 할 거구나가 일목요연하니까 너무나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추가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투두리스트예요. 관리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책 읽었다 그러면 뚜껑을 하나씩 씌우면 돼요. 뚜껑을 막 씌우면서 넘어가요. 아셨죠? 뚜껑 씌우고 미룰 건 미루고 뭐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자, 오른쪽을 가시면요. 이게 시간표잖아요. 이렇게 시간표. 오른쪽 그 시간표는요. 부가 정보예요. 투두리스트가 그 해야 할 정보 오른쪽은 오늘 이렇게 바쁘겠구나라는 그런 표시를 해놓는 부가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때 전화 왔어. 그럼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호식이 전화 이렇게. 자, 이제 아랫부분에 갈게요.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 지금 시간이 좀 서둘러야 되겠다. 30분에 끝내야 되니까요. 아랫부분엔 뭐냐? 아까 점만 찍으면 뭐라 그랬어요? 일일기를 써도 된다 그랬죠. 이 플래너 자리가 넓기 때문에 투두리스트도 쓰지만 일일기 대신으로 오늘 중요한 메모까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셨죠? 일기 겸용이에요. 일기 겸용. 그리고 오감사를 쓰시는 분들은 요 흐릿하게 있어요. 체크가.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감사할 거 5개 적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수입, 지출. 요것도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쓰시면 돼요. 저는 15,000원 1.5라고 전 표시합니다. 1.5 이렇게. 그럼 15,000원입니다.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여러분도 표시하시고요. 아래 보시면 오늘의 리뷰, 오늘 몇 점이야? 100점. 그리고 오늘 잘한 거 뭐야? 체크하고 이거 잘했어. 개선 실행번. 앞으로 이렇게 한다. 나의 결심까지 씁니다. 요거까지 쓰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5분 정도 들까?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투두리스는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아셨죠? 이게 그 하루 일과 중에 왼쪽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하고 이거 오른쪽. 오른쪽에 가시면요. 아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아까 뭐랬죠?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됐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꿈을 이루려면 꿈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알까 말까한데 기억이에요. 기억. 꿈을 기억하면 돼요. 그 김승호 회장이 그런 얘기하죠. 꿈을 이루려면 꿈을 몇 번 쓰라고 하루에 몇 번 쓰라 그래요? 그 양반이? 100번 쓰기 시켜요. 100번 쓰기. 그러니까 100번 써야지 기억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머리가 안 좋거든요. 사실은. 자, 꿈을 반복해서 여러 번 적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이걸 할 도구가 플래너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죠. 쫙 펼쳤어요. 오른쪽에 상단을 우선 보실게요. 상단. 사명 목표인데요.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그걸 한 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 누구는 누구에게 어쩌고 그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적으시면 되는데 플랜의 맨 앞에 사명 선언문 쓰기도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목표 쓰기 있죠. 왜 15칸이 있네? 여기다가는 여러분의 꿈, 출간하는 게 꿈이야. 그러면 이렇게 15번 반복해서 쓰라고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원래 100번 써야 되는데 이 플래너 버전에서는 15번으로 줄였습니다. 힘드실까 봐. 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가요. 하이라이트. 오늘 그 강의를 다 없앤다. 없애고 두 가지만 여러분께 전달하라고 하면요. 투두리스트 하나랑 요거 하나예요. 오늘의 질문. 아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질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를 쓴다.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보험 세일즈 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보험 세일즈 해보신 분?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보험 영업 해보신 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오늘의 질문 보험 세일즈 예를 들었습니다. 2차 미팅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험 오늘 그 2차 상담 하는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라는 플랜의 오른쪽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2차 상담 계약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라고. 그 다음에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써봐요.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기. 막 적는 겁니다. 15분 타이머를 딱 정해놓고 적어. 그 미리 도착하자. 고객이 좋아하는 대로 가고 혹시 요청한 거 빠졌나 확인하고 문의사항 뽑아가고 추가 관심 가질 상품 뽑아가고 브로셔 넣고 고객 가족사항 숙지하고 자녀 이름 나이 학교 좀 외우고 부담 없이 선물도 준비하고 미소 짓는 연습도 하고 가글도 하고 품위 있는 펜과 노트도 준비하고 유머도 외워가고 소개 요청도 잊지 말아야지. 오늘은 천천히 말해야지. 다음 약속 꼭 잡고 헤어지자. 그래. 고객이 할 일도 적어서 카톡으로 공유해주자. 이 시간 있게 맞추자. 이런 식으로 20개를 미리 적었어요. 오늘의 질문 스스로 하고 적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고 고객을 만나면 계약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객관적인 그 해답을 좀 얻어봤어요. 실제 하시는 분들,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한 다음에 투두리스트도 이렇게
적고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100% 이상 그냥 올라갈 거랍니다. 만약에 계약 확률이 30%였다면은 무조건 60% 이상 무조건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100%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계약해준대요. 자,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특강 잘할까? 이거를 저도 쓰고서 오늘 왔습니다. 뭐라고 썼을까? 내가 질문을 많이 하지, 듣기,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기, 그리고 그 다음 과정도 안내해주기. 이런 걸 제가 써놨어요. 제 플래너에다가. 그리고 강의를 하면은 포인트를 잘 잊지 않겠죠. 네, 성공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901 플래너를 쓰시는 분 중에 한 반수 이상이 오늘의 질문 이게 너무나 좋다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겠죠. 자, 정리. 오늘 배운 거. 네,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사용법 배웠는데요.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알찬 하루, 일일 꿈을 위한 디자인. 꿈을 위한 게 아까 꿈을 기억하고 여러 번 쓰는 거. 게다가 하루를 성공하는 건 그거였죠. 오늘의 질문. 네. 자, 정보를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901플래너.com에 있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 이제 실행이에요. 실행인데 스스로 어렵다. 그럼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901플래너를 매일 쓰는 단톡방에 제가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참여비는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강권하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마스터 과정에 꼭 오시기를 아주 강권드려요. 아직 자리가 있어요. 그 공지는 저희 단톡방에도 올려놨고 여러분한테 드린 이메일에도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마스터 과정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플래너 전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큰 부분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 중에 1인 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2시간 이상 컨설팅을 대면 컨설팅을 드리는 것도 제가 특전으로 마련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가격에 아셨죠?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질문 시 아무거나 해주시죠.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애니어리를 좀 네. 제가 애니어리가 궁금하거든요. 애니어리도 오늘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애니어리는 뭐냐면은 네. 거기 보면 9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9가지 부분별로 내가 오늘 일을 잘 했나 체크하는 시트예요. 밑에 리뷰도 있는데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건데 애니어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쓴 거죠. 포인트별로.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돈 버는 일을 했냐 오늘? 이렇게. 습관도 마찬가지고. 내 브랜딩을 쌓으려고 블로그도 안 썼네. 오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거고요. 내 콘텐츠 만들었나 오늘? 또 유튜브 또 안 만들었네. 내 강의 소개서도 안 완성 안 했네. 내 프로필 수정 안 되는 것도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씩 체크하는 시트예요. 근데 애니어리는 약간은 고수들이 쓰시라고 주로 해놓은 거라 모든 분들이 매일 쓰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것까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네, 정 박사님. 네. 예. 저기 종이 버전하고 스마트 버전 2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종이 버전이 갖는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이 버전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게 좀 종이 궁금해요. 버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마트 버전은 아까 100번 쓰기가 15번으로 제가 확 줄여놨잖아요. 네네. 네. 100번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버전이 좋다고 꼭 그걸 고집하세요. 나 100번 쓰기도 해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도 종이 버전에 좀 저희가 가가지고. 종이 네, 버전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네네. 레이아웃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좌우가 좀 바뀌어 있어요. 아, 네네. 신버전이 아무래도 개선은 있죠.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2022년 버전도 개발은 하고는 있는데 네, 네. 뭐 앞으로 계속 조금씩 개선은 될 건데 제일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바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예, 토요일 날 와서 그냥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개런티 계속 드리는데요. 그냥 머리배 개런티예요. 100%. 그리고 지금 사진 한 장 바로 찍고서 끝낼까요? 그 카메라 끄신 분 한번 켜주시겠어요?